마감의 정석입니다. 정석투자 전문가 만나보시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석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지난 1월 월봉 기준으로 3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주봉이 완성된 가운데 정말 이 반전의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 주 코스피 주봉이 5.52%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코스닥은 하락하긴 했는데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2.7%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장 마감의 한마디 어떻게 정리하시겠어요? 이어온 전략 그대로인데요. 2,600까지 매수 유동성을 키워준 자동차 기아 더하기 삼성 바이오 전 고점 돌파 느낌표, 에코프로 얼마? 48만 원 저점 상승 더하기 반도체 중심주가 매수 유동성이 붙어야 한다. 입니다. 네, 이 4대 중심 산업 가운데서 가장 후발주자, 그 가운데서 주요 가격으로 말씀해 주셨던 에코프로 계속해서 이 저점을 높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55만 원 선 부근까지 임박하면서 2.81%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 거래 대금이 어제보다 조금 더 실리면서 14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전략 세워주시죠. 네, 시장의 이제 핵심 세 가지가 그대로 좀 이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가 더 알파가 되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전략 세우는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1월 달에 이 매수 기준으로 제가 제시해드린 자리가 이제 2,500입니다. 2,500인데, 2,500에서 우리가 이제 저점을 모르니까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이제 한미 반도체, 여기서 만약에 한미 반도체가 무너지면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55,000이 깨졌을 때거든요. 그때가 한 2,440 정도 됐을 거예요. 이때 이제 제가 매수 의견을 좀 드렸었죠. 명인들의 복귀해서. 그리고 이제 2,500은 꼴이다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세 가지. 그죠? 요것만 보고서 대응하면 된다. 유동성이 8주밖에 없었던 시장이었으니까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은 중심주 내에서도 좀 1등만 하자. 그죠? 그래서 중요한 가격대하고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키워드를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일단 기아가 주도주가 됐죠. 그죠? 네.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피하고요. 일단 한 9만 원대 요 부근에서 기아 자동차가 자동차 내에서 이제 대장의 흐름, 요 흐름을 좀 이번에 좀 이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9,500억까지 증가를 했는데 잠깐 좀 쉬었다 갈 줄 알았는데 현대차, 그죠? 현대차까지 가죠. 그리고 현대이아, 자동차에서는 또 세 종목을 이야기해드린 것 같습니다. 기아하고 이제 현대차하고 현대이아 이쪽을 하면 된다. 근데 여기 오늘 보니까요, 멈추지가 않네요. 확산되네요. 현대모비스나 성화이텍이나 HL만두나 SL이나 이제 화신 같은 이런 주식들까지 이제 확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섹터로의 확산이 나타나는 거죠. 시장의 핵심 세 가지 가운데 두 번째 포인트인 거니까, 이건 지금 시장에서 하방을 보려고 하는 신호는 일단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여러분? 바이오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80만 원 이거 돌파된 다음에, 그죠? 이게 이제 방어만 잘 되면 된다는 말씀 좀 드렸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을 때가 이제 73만 원대였는데 그때 이제 꼬리 기준을 제시했던 자리가 이제 78만 원이었고, 이 자리가 이제 어떤 의미냐도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금리 인상기 때보다는 금리 인하기 때 밸류는 높아야죠, 바이오는. 그죠? 2023년도는 금리 인상기였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조가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느냐가 핵심이었는데 파월 의장의 연준 발언 이후 돈들은 반응을 한 거죠. 금리 인하 계속 유지하는구나. 시기만 우리가 모를 뿐. 그러니까 좋은 기업 싸게 사두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80만 원 방어해준다는 얘기는 나 이제부터 판 키울 거야. 이런 의미라고 말씀 좀 드렸었고, 그래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전고점을 돌파를 하더라. 누가 돌파한다며요? 자동차에서 기아가 돌파한 다음에 바이오에서 누가 돌파한다고요? 여러분, 삼성바이오로직스.
그죠? 예, 이거 여러분들이 73만 원, 74만 원, 75만 원, 76만 원 때부터 계속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중심이 되지. 그러면은 내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80만 원 요 밑에서 못 샀어요. 그럼 뭐 사면 된다고 했죠? 바이오에서는?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제약만 하면 된다. 지금 18만 4천 원이니까 제가 꼬리 기준으로 이전에 제가 제시했던 가격이 16만 5천 원하고 15만 8천 원이에요. 여러분. 작년도에. 저 밑에서 사두면 이제 돈이 된다. 램시마 SC 요 생산전의 밸류다. 그죠? 요걸 저희가 23만 5천 원에 팔았거든요. 여러분. 16만 5천 원 밑에서 샀던 것들을. 그러면은 요거보다는 합병 이슈 때문에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시 사야 되는 기준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작년도보다는 밸류가 높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면은 작년도는 금리 인상기고 지금 금리 인하기니까. 그리고 이제 합병의 재료로 올라갔다면 다른 요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요인은 또 램시마 SC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수익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램시마 SC가 임상 3,3대의 밸류보다는 높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유럽에서 판매하고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럼 임상 3,3대의 밸류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진출했잖아요. FDA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죠. 이미 승인이 났는데. 대신 이럴 수는 있어요. 출시 시점이 연기될 수는 있죠. 뭐 2월 말이 아니라 뭐 한 4월 말이나 5월 말로 이런 거는 미뤄질 수 있죠. 근데 이런 거는 충분히 사업을 하다 보면 미뤄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내가 뭐 저점을 맞추겠다. 이거는 굉장히 돈 주고 스트레스를 사는 겁니다. 그런 거는 이제 바보 같은 사람들한테 양보하고 제 방송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그냥 사면 돼요. 그 램시마 SC 미국에 진출했으니까 이 판매 시기에 너무 몸에 필요 없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어제 제시했던 게 18만 한 5천 원. 여기서 이제 오차가 나오면 한 1, 2천 원 정도 난다고 말씀 좀 드렸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뭐 매수해서 가져가는 거죠, 뭐.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제약. 그죠? 원래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으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추천드렸을 텐데, 이제 합병됐으니까. 요게 이제 HLB나, 그 다음에 이제 한미약품. 이게 계속 확산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면 되냐면, 바이오 제약 관련된 섹터들이, 2,500대 해서 이제 2,600 넘어가면서, 자동차에 어떻게 보면 좀 빈자리를 항상 좀 채워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기아 자동차가 계속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가다가 눌리는 흐름들도 나올 거고, 현대차도 뭐 가다가 한번 눌리는 흐름이 나올 거고, 그럴 때마다 계속 이제, 너 쉬었냐? 내가 한번 또 수익 줄게.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바이오는 올해 꼭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세 종목 추천드렸으니까 이거 위주로 계속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 제약,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는 딱 한 종목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에코프로 지분 가치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양극재를 부정하겠다는 얘기인데, 에코프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양극재 아니에요? 그러니까 48만 원보다 높아지는 신호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배터리 단계별로 높아지는 거고, 요게 이제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 그룹 먼저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를 47만 원대에서 49만 원으로 원상복귀시키는 시도가 그 다음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흐름은 언제까지? LG 에너지솔루션이 43만 원에서 42만 원 정도 꼬리 달 때까지 이 시도가 계속 되니까 그때까지 좀 목표치 두시면 되는데, 기억하셔야 될 건 배터리는 계속 후발이다. 요거 인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유동성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의 자금이 반도체 쪽으로 전이될 수도 있어요. 자동차 좀 쉴 때. 원텍트 쪽도 자금이 많이 갔으니까 시장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섹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일을 저질러야 됩니다. 하이닉스가 다시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삼성전자가 다시 7, 8천 넘어가면서 적어도 반도체 쪽에서 2조에서 한 3조 정도의 중심적으로 자금이 들어오면 이거는 조금 더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의 좀 중심 섹터들과 그 다음에 아닌 섹터들에 대한 이 자금의 규모를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삼성전자가 만약에 치고 가는 흐름이 나오면 삼성전자하고 연동되는 섹터들이 있어요. 삼성전기나 HPSP나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솔브레인, 하나마이크론 이런 거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하이닉스가 치고 가면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이런 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가든 하이닉스가 가든 상관없어요. 둘 다 안 가더라도 이오테크닉스는 별도로 갈 수 있어요. 그 소부장 쪽에서 이렇게 좀 선별도 좀 잘 하셔야면서 좋은 수익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반도체 유동성이 더 커져야 돼요. 네. 네. 더불어서 지금 제약바이오의 셀트리온 그룹주, 그리고 말씀해주신 그런 반도체 주들,
그리고 배터리 주들까지 매수 관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많이 보인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차트 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이는데요. 말씀 종합해서 들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2,500 깨졌을 때부터 이미 진행을 했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린 게 2,600까지라는 매수 유동성 관련돼서 핵심 세 가지 이야기하는 게 오늘 처음 나온 내용은 아니잖아요. 한 3주 됐을걸요. 3주 동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이 포인트가 그대로 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전략은 딱 미국의 유동성만 바뀌지 않는다면, 금리 인하 기조만 바뀌지 않는다면 쉽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활용해 보세요. 좋은 결과 계속 이어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도 바통을 이어받을지 다음 주 주식시장도 마감은 증권통과 함께 해주시죠. 고맙습니다.